해시태그 사랑과 배신의 샌드위치. 저는 올해 58세가 된 유선우입니다. 평생을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고 최근에 명예퇴직을 했죠. 아내 정혜진과 똑똑한 아들 민준이와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왔습니다. 민준이는 요즘 자신이 창업한 스타트업 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아직 결혼은 생각도 안 하고 있더군요. 그런 아들이 걱정돼서 좋은 배우자를 찾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자부심이 하나 있어요. 바로 20년 동안 키워온 미식가로서의 경력이죠. 대학 시절부터 시작해서 숨겨진 맛집을 찾아다니고 재료의 원산지부터 요리법까지 꿰뚫고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아들의 완벽한 짝을 찾아주겠다고 다짐했어요. 민준이에게 이상형을 물어봤더니 진심이 담긴 따뜻한 음식을 좋아하는 여성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녀를 위한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오랜 시간 미식가로 살아온 저만의 비법이 담긴 메뉴들로 말이죠. 며칠 후 민준이가 여자친구 이수아를 집에 데려왔어요. 첫인상은 정말 화려한 미모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관심은 오직 그녀의 미식 취향에 쏠려 있었죠. 겉보기엔 우아하고 예의 바른 그녀가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수아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에 큰 감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의 시그니처 요리인 전통 방식으로 삭힌 홍어를 먹을 때는 억지로 맛있다는 표정을 짓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왠지 모를 찜찜함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미식가는 억지로 맛을 포장하지 않는다는 게 제 철학이거든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이수아를 더 알아보기 위해 그녀의 일상에 조금 더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수아가 SNS에 올린 음식 사진들을 유심히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눈에 띄는 몇 가지 수상한 점들을 발견했죠. 그녀의 게시물에 유독 자주 등장하는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운영하는 맛집 블로그에 겉만 번지르르한 프랜차이즈로 혹평했던 곳이었어요. 미식가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죠. 며칠 후 저는 이수아에게 직접 식사 초대를 제안했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셋이서 식사하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그녀에게 부탁했죠. 이수아 양의 미식 노트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수아는 순간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웃으며 노트를 보았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진정한 맛 취향을 파악하기 위해 미식가로서의 예리한 촉을 곤두세웠어요. 노트 속에서 몇몇 수상한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화려한 음식 사진들 사이로 유독 동떨어진 듯한 낡은 식당의 순댓국 사진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저는 그녀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는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이수아가 보낸 수상한 사진들을 통해 그녀의 진짜 취향을 파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SNS에 올린 낡은 순댓국 식당을 직접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그 식당의 주인은 다름 아닌 제 아내 정혜진의 오래된 절친 김선영이었습니다. 김선영은 남편과의 사별 후 홀로 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어요. 김선영은 저에게 이수아가 자주 와서 순댓국을 먹고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죠. 수아는 가끔 와서 혼자 밥을 먹곤 해. 원래 이렇게 예쁜 애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니까. 저는 아내의 절친이 왜 아들의 여자친구를 알고 지내는지 그리고 왜 그녀가 홀로 낡은 순댓국 식당을 찾는지 의아했습니다.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수아에게 다시 한번 연락해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선영의 식당에서 만나자고 했죠. 이수아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응했어요. 그날 우리 세 사람은 어색하게 순댓국을 먹었습니다. 저는 이수아가 순댓국을 정말 좋아하는 것처럼 먹는 것을 보며 그녀의 행동이 진심인지 아니면 연기인지 혼란스러웠어요. 미식가로서의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었죠. 이수아의 행동에 대한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미식가로서의 직감을 믿고 이수아의 일상을 더 면밀히 관찰하기로 했어요. 탐정처럼 그녀를 미행하기 시작했죠. 그녀는 늘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회사에 갔다가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가 매일 저녁 퇴근길에 빵집에 들러 특정 종류의 빵을 산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빵집은 제 단골 빵집이었어요. 저는 그 빵집 주인을 통해 빵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빵은 원래 저희 집 시그니처였는데 요즘은 한중년 남성분이 자주 찾아와서 추억의 빵이라고 부르시더군요. 저는 그 빵을 사서 이수아를 추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랜 시간 미식가로 살아온 경험에서 얻은 통찰력이 있었거든요. 음식은 사람의 솔직한 감정을 담는다는 것 말이에요. 빵을 들고 이수아를 찾아간 저는 그녀에게 그 빵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이 빵 혹시 누군가와 함께 드셨나요? 이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민준이었죠. 아버지, 혹시 어머니 어디 계신지 아세요?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모든 퍼즐 조각들이 뭔가 큰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이수아의 수상한 행동과 아내의 갑작스러운 실종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섬뜩한 진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며칠 전 이수아에게서 받았던 미식 노트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 노트에는 그녀가 방문했던 모든 식당의 사진과 후기가 담겨 있었죠. 저는 노트의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제 아내 정혜진이 만든 요리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아래에는 우리 엄마의 비밀 레시피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이수아가 아내를 엄마라고 부른다는 사실에 경악했어요. 그리고 사진 속 요리는 바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즐겨 먹던 어머니의 특별한 육개장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아내와 이수아는 모녀 관계였던 거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아내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왜 이수아는 제 아들과 연애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일일까요? 저는 미식가로서의 직감을 믿어왔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20년간 쌓아온 미식가로서의 자부심도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수아가 아내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아내는 이수아를 숨겨왔을까요? 그리고 그 낡은 순댓국 식당은 또 무엇일까요? 저는 이 모든 비밀을 풀기 위해 아내의 절친 김선영을 다시 찾아갔어요. 김선영은 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과거 정혜진은 결혼 전 사랑했던 남자와의 사이에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가 바로 이수아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홀로 이수아를 낳아 키웠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를 만나 결혼을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숨길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거짓말에 저는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김선영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혜진이가 너에게 사실을 말하지 못한 건 너의 미식가로서의 자부심을 깨고 싶지 않아서였어. 그녀는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완벽한 맛을 찾아 헤매는 동안 자신의 불완전한 과거를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야. 저는 그제야 아내의 깊은 사랑과 희생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완벽한 미식가가 되길 원했던 것처럼 아내도 완벽한 아내가 되길 원했던 거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상처받았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저는 아내와 이수아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기로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미식가로서의 자부심을 건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그들의 입맛이 아닌 진심을 담은 요리를 만들기로 했죠. 저는 아내의 어머니, 즉 이수아의 외할머니가 즐겨 드셨던 추억의 육개장을 끓였습니다. 완벽한 기술이나 고급 재료가 아닌 마음을 담은 요리였어요. 만찬 자리에서 저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이제 알았어. 당신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그리고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저는 아내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며 이수아에게도 따뜻하게 말했어요. 수아, 이제는 나도 내 가족이 되고 싶다. 너의 진짜 맛을 찾아줄게.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진심을 나누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미식가로서의 자부심보다 가족의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완벽한 맛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가장 완벽한 맛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였던 거죠. 저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새로운 가족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아내와 이수아 그리고 아들 민준까지 모두 한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담은 새로운 맛을 선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20년간 찾아 헤매던 완벽한 맛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진심이 담긴 평범한 김치찌개와 잡채였어요. 고급 재료도 특별한 기법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였죠. 그날 우리 가족은 함께 밥을 먹으며 서로에게 진심을 전했습니다. 이수아는 이제 진짜 제 딸이 되었고 민준이는 누나가 생겼다며 좋아했어요. 아내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고 홀가분해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완벽한 미식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진심을 담은 따뜻한 밥 한 끼면 충분했죠. 저는 이제 더 이상 미식가가 아닌 진정한 가족의 맛을 아는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완벽한 맛을 찾아 헤매는 대신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맛을 만들어갈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짜 미식가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